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사실상 인정하는 입장을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북한은 입장문에서 러시아 파병이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해 한미일 국가안보보좌관들이 미국에서 회동했습니다. 한미일 3국은 국제사회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야 한다고 우려하면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낮에 LA 카운티의 한 주택가에서 30대 남성이 11살 소녀를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근 맥도날드 식중독 사태로 최소 75명이 대장균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맥도날드 측은 캘리포니아주 살리나스 지역에 있는 테일러 팜스에서 공급된 생양파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37대 LA 한인회장 선거 후보 등록이 오늘 마감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로버트 한 이사 외에 서류를 추가로 받아간 사람은 없다며 단독 출마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Kia, movement that inspire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어제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사실상 인정하는 입장을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북한은 입장문에서 러시아 파병이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어젯밤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을 하는 형식을 빌려 사실상 러시아 파병을 인정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김정규 외무성 러시아 담당 부상명의의 입장문에서 북한은 러시아 파병설에 대해 언급하며 만약 그러한 일이 있다면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불법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싶어하는 세력들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본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간 북한은 파병 의혹을 뒷받침하는 위성사진 등 잇따르는 증거에도 근거 없는 소문이라며 일축하거나 파병 언급을 자제한 채 한국과 우크라이나를 함께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입장문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군의 파병을 사실상 시인한 뒤 나왔습니다. 러시아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은 파병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하원에서 비준된 북러 조약에 전쟁 시 군사 원조를 명시한 조항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Там есть статья 4. И что и как мы будем делать, это уже наше дело. 북러 조약 비준 절차가 러시아에서 마무리됨에 따라 북러가 입장을 맞춘 것으로 해석됩니다. 크렘린궁은 김정은이 내년에 또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이 현지 시간 27일에서 28일쯤 전투 지역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고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은 자국군이 작전 중인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에서 지난 23일 북한군이 목격됐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해 한미일 국가안보보좌관들이 미국에서 회동했습니다. 한미일 3국은 북한 파병이 국제사회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우려하면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미국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일본 아키바 다케오 국가안보국장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만났습니다. 신원식 실장은 세 나라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중요 의제로 논의했다면서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사회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습니다.
3국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긴밀한 공조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가기로 하였습니다. 미국 측도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배치하고 그 병력을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할 가능성에 중대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To cease these actions that only serve to expand the security implications of Russia's brutal and illegal war beyond Europe and into the Indo-Pacific. 한미는 별도 양자 협의에서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오물풍선 살포 같은 북한의 도발에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했으며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일본과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신 실장은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러시아에 파견돼 훈련 중인 북한군이 3,000명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대낮에 LA 카운티의 한 주택가에서 30대 남성이 11살 소녀를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상황을 목격한 한 주민이 이 남성을 향해 소리를 질렀기 때문인데 용의자는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두현 기자입니다. 후드티를 입은 남성이 한 소녀를 뒤쫓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소녀는 남성이 자신보다 먼저 길을 갈 수 있게 옆으로 비켜섭니다. 그러자 남성은 갑자기 소녀의 팔과 어깨를 끌어안고 억지로 끌고 가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목격한 한 주민이 남성에게 그만하라고 소리를 지르자 남성은 소녀가 자신의 조카라고 말하며 황급히 자리를 피합니다. And I'm like, that's not your niece. So then me and my brother, I come out my room running. The little girl was able to run away to her house. LA 카운티 윌밍턴의 한 주택가에서 납치 미수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21일 오후 3시 15분쯤 경찰이 인근 CCTV 영상과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공개 수배에 나선 끝에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 23일 용의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자택을 급습해 체포했습니다. 용의자는 30살 호세 하이메로 현재 $100만 보석금이 책정된 채 구금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자택 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두현입니다. 최근 맥도날드 식중독 사태로 최소 75명이 대장균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전국 13개 주에서 맥도날드 쿼터 파운더 햄버거를 먹고 대장균에 감염된 환자가 어제보다 26명 증가한 7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1명이 사망하고 22명이 입원한 가운데 2명은 현재 심장질환 합병증으로 위중한 상태입니다. 맥도날드 측은 캘리포니아주 살리나스 지역에 있는 식품회사 테일러 팜스에서 공급된 생양파가 이번 사태와 연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식중독이 발생한 매장에서는 쿼터 파운더 판매를 일시 중단하고 자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테일러 팜스 또한 양파를 리콜하기 시작했으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양파 사용을 중단해달라고 구매업체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이에 맥도날드를 제외한 다른 패스트푸드 체인들도 자사 음식에 생양파 사용을 제한하는 등 조치에 나섰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발병 원인과 관련한 모든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며 테일러 팜스 양파가 원인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맥도날드 쿼터 파운드를 먹고 대장균에 감염된 콜로라도 남성은 맥도날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하이오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이 지하에 갇힌 상황에서 소방대원과 셰리프 대원들이 극적으로 주민을 구조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23일 클리블랜드 외곽에서 1시간 거리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911 대원에게 신고한 31세 여성은 자신이 집 지하에 갇혀 있다며 다급하게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집 옆에서 작은 지하실 창문을 찾을 수 있었고 당시 여성은 자신을 구해달라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지하실에 계속 연기가 차오르자 소방대원이 직접 지하실로 들어갔고 결국 이 여성을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은 근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소방관 2명과 함께 셰리프국 직원 4명도 연기 흡입과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모두 귀가했습니다. 한편 이 집에서 함께 살던 반려견은 끝내 구조되지 못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제37대 LA 한인회장 선거 후보 등록이 오늘 마감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둘째 날에 서류를 수령한 로버트 안 한인회 이사 외에 서류를 추가로 받아간 사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 이사의 단독 출마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될 전망입니다. 지난 21년부터 한인회 이사로 활동한 로버트 안 이사는 제32대 LA 한인회장을 지낸 제임스 안 전 회장의 아들로 비즈니스와 부동산 전문 변호사며 LA시 마리화나 면허 커미셔너 등을 역임했습니다. 북가주에서 차량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민 우려가 높아지자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경찰 순찰 인력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북가주 알라메다 카운티 등의 차량 절도 범죄가 증가하면서 오클랜드 내 고속도로 순찰 때 CHP 경찰 인력을 대폭 증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도난 차량 2,213대를 회수했고 1,125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주말에만 도난 차량 36대를 압수하고 22명을 체포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차량 절도와 관련해 캘리포니아에서 불법과 범죄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남가주 지역은 약간 더운 날씨였는데요. 내일부터는 기온이 차차 떨어져 다음 주 초까지 선선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말 낮 기온은 70도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는 주말에 낮 기온 80도대 중후반까지 오르며 덥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역시 기온이 70도대로 떨어지며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네,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미국 시장 진출 열기가 뜨겁습니다. 한국 문화, K-푸드에 대한 관심에 힘입어 한국 지자체들이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경남 함양군입니다. 보도에 이재린 기자입니다. 지자체들이 K-푸드의 힘을 실감한 것은 올해 50년째를 맞은 LA 한인 축제였습니다. 한국 지자체 부스 116곳을 찾은 방문객은 30만 명에 이르렀고 준비한 상품이 일찌감치 동나 급히 추가 공수하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인 K-푸드 열기에 힘입어 지자체들의 세계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경남 함양군입니다. 함양군은 20여 년 전부터 미국 시장 문을 두드려 현재 20여 개 기업이 제품 120여 종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또 2016년부터는 LA 한인타운에 오프라인 매장을 열고 소비자와 직접 만나고 있습니다. LA를 찾은 진병영 함양군수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시장 진출의 의미는 지자체에겐 생존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현재 우리 교민이나 미국 시민들이 선호하는 식품들이 어떤 것인지 또 포장 유형은 어떤 것인지를 같이 보고 또 우리의 특성을 직접 와서 홍보하고 설명함으로 인해서 또 우리 가공업체들에게는 새로운 지금 트렌드를 볼 수 있게 하고 일본 등 아시아는 물론 유럽에도 꾸준히 수출을 해온 함양군은 이제 최대 시장인 미국에 가장 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20년 전부터 수출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 미국 서부인 LA에는 2016년부터 저희 함양군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페이스샵을 운영하고 있고요. 미국이나 일본 또 홍콩, 유럽까지 가공 농산물을 또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LA에서는 오늘날 미국 내에서 한국의 위상을 만든 주역인 이민 1세대 등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식품을 기부하는 행사도 가졌습니다. 2시간 기다렸는데 이렇게 귀한 거를 주시니까 저희들은 생활에 보탬이 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요. 요번 행사가 시작이고요. 앞으로 더 행사를 많이 준비할 생각이고요. 함양군은 LA 한인회와 MOU를 맺고 상품 판매를 넘어 미국 내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Kia, movement that inspires. 건강을 위한 건강식품. 누가, 무엇으로, 어떻게, 어디에서 만든 것인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직 유한양행 전용 뉴질랜드 사슴 농장의 최상급 통로경과 유한양행 전용 인삼 농장의 6년근 통홍삼, 엄선된 한약재를 1등 제약회사 레시피로 한국식약처 우수 건강기능식품 GMP 인증 시설에서 만든 활력 증진 천수단, 그리고 전녹용 홍삼과 전홍삼. 213-738-1188 셀리온.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아니 어깨 아파? 아니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뉴 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뉴 효소환. 효소환은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브. 브라보 마이 우메켄.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와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는 북한은 예고했던 남북 단절 조치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동해선에 이어 경의선에서도 커다란 벽으로 추정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동향이 위성에 포착됐습니다. 이 내용은 최재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가 새로 공개한 경의선 북측 지역의 위성 사진입니다. 북한이 경의선 도로를 폭파한 지난 15일 이후 넓은 지대가 만들어졌는데 방벽으로 추정되는 구조물이 세워졌습니다. 초기 단계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구조물의 길이는 95m로 측정됐습니다. 동해선에 설치된 구조물은 200m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도 북한이 동해선과 경의선에서 미상 구조물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도 남북 단절 조치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열병식에서 북한 주민들이 부른 북한 국가입니다. 하지만 올해 9월 구구절 행사에서 주민들이 부른 북한 국가의 가사에서 삼천리가 빠졌습니다. 서서히 교양됐습니다. 지난 4월부터는 남한과 이름이 같았던 애국가라는 명칭 대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로 바꿔 표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국가법을 채택했는데 바뀐 가사 내용 등을 담아 명문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적으로 이제 국가 가사를 수정해서 주민들에게 남북 단절을 인식시키는. 러시아 파병을 결정한 북한이 외부적으로는 남북 단절을, 내부적으로는 남한 지우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투자해서 23억 원 차익을 얻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주장에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서 또 다른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점이 다른 건지 원종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투자로 23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뉴스는 사실이 아니라고 발언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23억 원이라는 건 2022년 문재인 정부 때 검찰 수사팀이 1심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 불과하다며 1, 2심 재판부도 수익과 관련해 산정 불가, 시세 조정과 인과관계 없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발언 직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우선 김 여사 모녀의 투자 이익에 대한 산정은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팀이 한국거래소에 의뢰했지만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7개월 뒤인 2022년 12월 30일 윤석열 정부 수사팀이었습니다.
검찰은 당시 의견서에서 2010년 10월 8일부터 2011년 1월 13일까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집중 매도한 사실을 언급하며 김 여사 모녀가 22억 상당의 이익을 얻은 걸로 확인된다고도 명시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의 판결 설명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1, 2심 재판부 판단 취지는 기소된 피고인들의 부당이득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예 기소가 되지 않은 김 여사의 수익은 판결문에 기재된 판단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국정감사에 나온 서울중앙지검장은 김 여사가 일정 부분 이득을 본 걸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주가 조작으로 벌었다는 말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네. 그 종목, 그 주식으로 어느 정도 이득을 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 뒤에도 대통령실의 해명을 둘러싸고 다시 한번 논란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중국에서 한밤중에 대형 레미콘차 한 대가 다른 차들을 잇따라 들이받아 차량 수십 대가 부서지고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개인적 분노를 풀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거라는 추정이 나오는데 최근 중국에서는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베이징 정영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국 산둥성 칭다오 시내 한 레미콘 차량 운전자가 거리를 질주하며 앞선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역주행까지 하며 반대편 차량들을 덮치고 부딪힌 승용차는 충격에 거꾸로 뒤집어져 버립니다. 한밤중 공포의 질주에 차량 수십 대가 부서지며 부상자가 속출했고 레미콘 차가 지나간 자리는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发生重大交通事故，水泥搅拌车报复性报复社会，连撞逆行50多辆车。 운전자 48살 남성 순모 씨는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분노 범죄 외에 음주나 정신병력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당국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일엔 20대 운전자가 여자친구와 싸운 일로 화를 사귀지 못했다며 좁은 도로에서 시속 120km가 넘는 속도로 질주해 길 가던 일가족 3명이 치여 숨졌습니다. 지난달 상하이에선 대형마트에서 30대 남성이 벌인 무차별 흉기 난동에 3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개인적 분쟁 때문에 생긴 분노를 풀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개인적 분노를 대중에 표출하는 무차별 범죄가 잇따르자 위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미리 속아내라는 지시가 각 지역 당국에 내려졌습니다. 정신건강 문제나 마약 전과, 투자 실패 등 5가지 유형의 이른바 사회적 실패자를 가려내 특별 감독하라는 겁니다. 이미 잠재적 위험 주민 리스트를 만든 지역도 있는데 지나친 감시 체제란 비판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고등학생들은 내년에 캘리포니아 주립대 10개 대학에 자동으로 입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고등학생이 캘리포니아 주립대 10개 대학에 자동으로 입학할 수 있게 됐습니다. CSU는 리버사이드 카운티와 파트너십을 맺고 학생들에게 대학 입학 기회를 제공하는 파일럿 입학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고등학교 필수 과목을 이수하는 등 지정된 자격을 갖춘 학생들은 내년 가을 학기 입학을 위해 에세이나 추천서, 포트폴리오 없이도 10개 대학의 입학 허가를 받게 됩니다. 10개 대학은 채널 아일랜드와 몬터러이 베이, 샌버나디노, 샌프란시스코 등입니다. LA 한인회가 한인검사협회와 사이버 범죄 예방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한인회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는 한인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지서 사기나 로맨스 사기 등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피해 예방법과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어 통역도 제공됩니다. 이케 갤러리에서 내일부터 폴 아트리의 개인전이 개최됩니다. 프랑스와 영국, 미국 등 해외에서 유명한 폴 아트리는 이번이 9번째 개인전으로 오는 11월 16일까지 계속되며 생명의 빛, 그 사랑 이야기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폴 아트리는 캘리포니아에서 예술가와 목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생명의 빛이라는 주제로 예술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발견되는 자유와 평화와 사랑에 대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환경보호부가 주 전역에서 가스토치나 등유 사용을 금지합니다. 주정부는 돌풍과 매우 낮은 습도가 예상되면서
화재 예방을 위해 프로판과 천연가스, 전기로만 사용되는 고정된 스토브에서만 불을 피울 것을 당부했습니다. 귀넷 카운티가 11월 5일 대선 당일 투표소에서 일할 선거관리 요원을 채용합니다. 관심이 있는 주민은 온라인으로 지원하거나 오는 28일 오후 4시 로렌스빌 베데스다 파크 시니어 센터에서 열리는 고용 행사에 참석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 주간베스트입니다. 이런 거 한 마리면 몇 명이 먹을 수 있을까요? 스페인 북부 해변에서 거대한 오징어가 발견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축 늘어져 물살에 흔들리는 거대한 물체, 스페인 북부 리아네스의 한 해변에서 발견된 대왕 오징어입니다. 길이 10m에 달하는 이 오징어는 전 세계적으로 단 21개의 표본만이 기록돼 있는 희귀종인데요. 원래 바다 깊은 곳에 서식해 관찰이 매우 어려운데 어쩌다 해변까지 떠내려온 건지 전문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대왕 오징어가 해변에서 발견된 것은 해류나 수중 생태계의 변화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며 우려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이 오징어는 시 당국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막 잠에서 깬 듯 아직 소녀가 이부자리를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그런 소녀 옆에서 꾸물꾸물 커다란 뱀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얼핏 위험한 상황인가 싶지만 사실 이 뱀은 소녀의 친구라는데요. 미국에 사는 이 소녀는 소셜미디어에서 이른바 뱀을 사랑하는 소녀로 불리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소녀의 부모 또한 뱀을 비롯해 다양한 파충류의 전문 지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뱀을 무서워하기는커녕 거침없이 만지고 장난치는 소녀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화제를 모으기 위해 자녀를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켰다며 소녀의 부모에 대한 학대라는 지적을 쏟아냈습니다. 잘 익은 호박을 기껏 수확해놓곤 바닥에 늘어놓느라 분주합니다. 뭘 하나 싶은 순간 영화 비틀주스의 주인공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영국의 한 농장이 가을을 맞아 선보인 이색예술 현장입니다. 무려 10,000개가 넘는 호박을 배열해 초대형 이미지를 만들어낸 건데요. 이 농장은 작년에도 영화 크리스마스의 악몽에 나오는 이미지를 호박으로 완성시켜 이 분야 세계 기록을 세운 적 있다고 하네요. 과연 올해 작품으로도 세계 기록을 세울 수 있을지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발을 훔쳤는데 도둑도 피해자도 난감한 반쪽짜리 절도 사건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이른 아침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한 신발 가게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가게 앞에서 태연하게 음료수까지 나눠 마신 뒤 침입한 이들은 마치 쇼핑을 하듯 진열대를 둘러보며 신발들을 쓸어 담았는데요. 가게 주인이 뒤늦게 스마트폰으로 보안 알림을 확인했지만 이미 도둑들은 흔적 없이 사라진 후였습니다. 이번 일로 가게는 100켤레 이상의 신발을 도둑맞으면서 약 6천만 원의 손해를 입었는데요.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도둑 검거와 물품 회수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도둑들이 가져간 신발이 완전체가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매장 진열대에 신발을 전시할 때 한쪽만 꺼내 사용하기 때문에 도둑들이 가져간 신발의 상당수가 반쪽짜리라는 겁니다. 경찰은 반쪽짜리 신발이 작물로 나오는 일은 매우 드물다며 결정적인 단서가 나오지 않는다면 수사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네요. 비행기가 창공을 가르며 고난도 고개를 선보입니다. 미국 뉴멕시코주 라스크루스 공항에서 에어쇼가 열렸는데요. 그런데 잘 나는가 싶던 비행기가 바닥으로 향하면서 그대로 추락했고 이 모습을 보던 관중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조종사 한 명이 숨지고 말았는데요. 숨진 조종사는 영화 탑건 매버릭의 출연 배우들의 비행 교관이자 3,000번 이상의 고개 비행 경험이 있는 전문가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에어쇼는 취소됐고 미국 관계 당국이 추락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하네요. 울타리를 내려놓은 걸 보면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는 뜻 아닌가요? 하지만 한 여성이 기어코 넘어가려고 움직입니다. 호기롭게 울타리를 밟고 올라섰는데 하필 옷차림이 치마라 쉽지 않은 듯하죠.
그런데 이때 울타리가 움직이면서 여성 또한 위로 올라갑니다. 중국 장시성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벽과 울타리 사이에서 꼼짝 못하게 된 여성을 발견하고 주민이 구하러 달려왔지만 막상 보니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난감한 듯합니다. 다행히 울타리가 다시 내려오면서 여성은 스스로 탈출할 수 있었는데요. 다치지 않았다니 다행이긴 하지만 이 머쓱함과 부끄러움은 어떻게 해야 하나 싶네요.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아이, 어깨 아파? 아이,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유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유효소환. 효소환은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브. 브라보 마이 우메켄. 저희 SBS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